안녕하세요, 케리인입니다. 오늘은 사진 편집을 위한 포토샵 라이트룸용 컴퓨터 시스템 견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컴퓨터 견적은 다나와에서 찾아보면 좀 편하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다나와에 들어와서 온라인 견적으로 들어갑니다. 온라인 견적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는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고 해당 카테고리를 누르면 그에 맞는 제품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만들어뒀던 견적은 다 취소하고 이제 처음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CPU를 정해야 되는데 CPU는 인텔과 AMD 두 개가 있습니다. AMD 라이젠이 최근에 굉장히 약진하고 있지만 영상 편집에서는 라이젠이 인텔보다 더 우수한 측면도 있지만 사진 편집을 위한 포토샵 라이트룸에서는 라이젠보다는 인텔이 좀 더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텔에서는 보면은 크게 7세대 인텔 CPU와 8세대 인텔 CPU로 나뉠 수가 있는데 최근에 8세대 인텔 CPU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시는 되었지만 아직 유통이 되지 않아서 구매할 수는 없는 상태인데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물량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많은 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선주문, 프리오더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출시가 된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거품이 많이 껴서 적정 가격보다 5만원, 10만원 이상 더 비싸게 사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7세대 CPU를 구매하시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자, 이제 i7 7세대 CPU를 보면은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사실은 7700이랑 7700K 두 가지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병행 수입, AS가 안되는 병행 수입과 AS가 되는지 안되는지 좀 의심스러운 벌크 제품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벌크와 병행 수입 제품은 선택하지 않도록 하고 정품 중에서만 찾아보면은 7700과 7700K가 있습니다. 7700K는 부스트 클럭이 4.2GHz까지 지원돼서 굉장히 빠른 고성능 CPU이며 뿐만 아니라 오버클럭까지 지원하여 4.5GHz, 4.9GHz까지 오버클럭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오버클럭을 하려면은 일반 사용자가 하기는 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CPU 쿨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별도로 구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요구하는 작업용 CPU에서는 7700을 구매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7700의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면은 i7 7세대 CPU가 아니라 i5 7세대 CPU를 선택해서 7400, 7500, 7600 중에서 예산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7600K는 오버클럭이 가능하지만 CPU 쿨러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택해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PU를 장착할 메인보드를 선택하면 되는데 먼저 제품 분류는 인텔 CPU에 맞춰서 골라야 될 것이고 7세대 CPU는 1151 소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작업용 컴퓨터 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좋겠죠. 하지만 너무 저렴한 제품들은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저렴한 제품의 경우에는 메모리 뱅크가 두 개밖에 없어서 업그레이드 하는데 제약이 있고 SSD, 하드디스크를 장착할 SATA 포트가 4개밖에 없어서 확장성 면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M.2도 지원하지 않아서 고성능 SSD를 장착할 수가 없고
또한 포토샵으로 고사양의 작업을 하고 있을 때 CPU와 메인보드에서 열이 나게 되는데, 그때 열을 식혀줄 히트싱크 장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내구성 면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메꿔주기 위해서 저는 세부 칩셋을 인텔 B250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낮은 가격 순으로 쭉 제가 하나씩 메인보드들을 찾아보았는데, 제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메인보드는 슈퍼마이크로 회사의 슈퍼마이크로의 슈퍼오 C7 B250 CBML STCOM 메인보드가 제가 원하는 조건에 충족되었습니다. 메모리는 4개를 장착할 수 있는 메모리 뱅크를 지원하고 SSD 하드 장착을 위한 SATA 포트를 6개까지 지원하고 M.2를 지원해서 고성능 SSD를 장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메인보드 발열을 시켜줄 히트싱크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슈퍼마이크로라는 회사가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슈퍼마이크로 회사는 사실 리테일 시장에서는 별로 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서버 시장에서는 우수한 안정성으로 굉장히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력, 그 안정성을 리테일 시장의 메인보드에도 적용하는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기 때문에 인지도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안정성 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인보드는 이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에이서스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찬가지로 낮은 가격순으로 정리를 해서 제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을 찾아보았더니 에이서스 프라임 B250M 플러스 제품군이 제가 원하는 요건들을 충족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메모리 뱅크도 4개를 지원하고 SATA 포트도 6개를 지원하고 전원부 냉각을 위한 히트싱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M.2 포트가 2개를 지원해서 좀 더 확장성 면에서 우수한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동일한 제품을 코잇, 아이보라, STCOM 3가지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은 코잇이 되겠습니다. 코잇 같은 경우에는 에이서스 메모리를 유통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텔 CPU를 오랫동안 판매하였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유통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메모리를 선택할 차례인데, 메모리는 뭐니뭐니 해도 삼성전자가 가장 유명하죠. 유명할 뿐만 아니라 가장 우수한 제품인데요. 삼성전자의 DDR4 메모리를 선택하겠습니다. 메모리는 삼성전자 DDR4 8기가 2개를 선택하겠습니다. 요즘 카메라들은 기본적으로 2000만화소는 가뿐히 뛰어넘고 3000만화소, 4000만화소까지 출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는 16기가 정도를 확보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가 있고, 5000만화소 이상의 중형 카메라 혹은 미래에 출시될 고화소 카메라를 사용하실 거라면 32기가까지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금 당장 32기가까지는 필요가 없고 지금은 16기가 정도로 사용하시다가 향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시면 16기가를 더 장착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1개, 3개와 같이 홀수로 장착하는 것보다는 2개, 4개 짝수로 장착하는 것이 듀얼 채널을 통한 고성능 메모리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메모리는 짝수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 그래픽카드를 선택할 차례인데, 사실 사진을 편집할 때는 그래픽카드가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내장 그래픽카드도 고화질을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카드는 없이 구매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모니터가 10비트 출력이 가능한 고성능 모니터라면 그래픽카드도 그에 맞는 전문가용 그래픽카드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10비트와 8비트에 대한 차이는 여기에서 말하기에는 좀 분량이 많은 것 같고, 간단하게 말하면 좀 더 넓은 개조를 표현할 수 있는 모니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게임과 같은 경우에는 AMD 라디온, 엔비디아 지포스 같은 게이밍 그래픽카드에서도 10비트 출력이 가능하지만, 포토샵과 같은 편집용 프로그램에서는 AMD 파이어 프로, 엔비디아 쿼드로에서만 10비트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비트 편집을 위한 전문가용 그래픽카드는 AMD 같은 경우에는 파이어 프로 W100을 추천드리지만, 지금은 재고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단종이 된 건지 구매를 할 수가 없네요. 이 다음으로 나온 라데온 프로 WX 2100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좀 많이 높기 때문에 이 제품보다는 엔비디아 쿼드로 에서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쿼드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문가용 그래픽카드이기 때문에 1000만원이 넘는 제품도 있지만 사진 편집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제품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K420, NVS 315와 같은 제품들은 좀 고형 제품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신형 제품군인 파스칼 라인업 P400 쿼드로를 추천드립니다. P400 같은 경우에는 에코에서 출시하는 제품과 리더스 시스템즈에서 출시하는 제품군으로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MDP2 DP, MDP2 DVI도 이렇게 또 두 가지 메뉴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 쿼드로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디스플레이 출력 포트가 미니 DP 포트,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작은 포트이기 때문에 모니터에 장착을 해주기 위해서는 변환 젠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변환 젠더에 따라서 DVI를 지원하는 DVI 변환 젠더를 줄일 경우에는 MDP2 DVI, 그리고 디스플레이 포트 변환 젠더를 줄 경우에는 MDP2 DP 케이블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10비트까지 출력이 되는 최신 모니터라면 당연하게 DP를 지원하기 때문에 DP를 선택하시면 되지만, DP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DVI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DP와 DVI를 동시에 지원하는 모니터라면 DP를 선택하는 것이 좀 더 호환성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저렴한 에코 제품의 쿼드로 P400 MDP2 DP 제품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SSD를 선택해야 되는데, SSD는 크게 사각형 방식의 SATA SSD, 그리고 직사각형, 길다란 직사각형 방식의 M.2 SSD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M.2 SSD 중에서도 NVMe를 지원하는 고성능 SSD가 있는데, 삼성 960 EVO SSD 같은 경우에는 NVMe를 지원해서 읽기 속도는 3200MB/s, 쓰기 속도는 1500MB/s를 지원해서 일반적인 SATA SSD와 비교하면 읽기 속도는 6배, 쓰기 속도는 3배 가까이 더 빠른 속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빨리 작업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 960 EVO M.2를 선택하겠습니다. 더 많은 용량을 원하신다면 250GB 말고도 512GB 혹은 그 이상의 용량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하드디스크는 여러분들의 원하는 용량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SSD를 보면은 하드디스크에 대한 정보를 보면은 이렇게 제품명에 NAS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좀 붉은색 타입의 이런 식으로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옆에 또 작은 설명으로 NAS로 적혀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NAS라고 적혀있는 하드의 경우에는 좀 더 높은 온도에서도 그리고 더 많이 진동이 있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서버용 하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버용이라고 적혀있는 제품군을 선택하시면 좀 더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보관하고 싶으시다면 서버용 하드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PC에서 하드를 버리지 마시고 그 하드를 그대로 새로 구매하는 케이스에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드는 버리지 마시고 그대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ODD, 사실 요즘은 USB를 사용하지 DVD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의 사진을 DVD로 보내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레코더가 하나 있는 게 편하겠죠. 그런데 이것도 새로 사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PC에서 떼서 이식하는 것이 좀 더 저렴하게 먹힐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귀찮아서 그냥 외장형 ODD를 사용해서 USB로 CD나 DVD 등을 쓰거나 읽고 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케이스를 고르셔야 되는데 케이스는 여러분의 메인보드가 장착되는 제품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제가 선택한 슈퍼마이크로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폼팩터 크기 자체는 마이크로 ATX지만 가로 길이가 일반적인 마이크로 ATX와 비교해서 가로로 좀 더 긴 ATX 수준의 가로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를 구매할 때도 지원보드 규격을 표준 ATX로 선택해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케이스들은 튜닝을 위해서 이렇게 측면의 사이드 패널에 아크릴 패널을 사용하고 화려한 LED 쿨링팬을 사용하고 있지만 작업용에서는 굳이 이렇게 예쁘게 꾸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저렴한 제품을 고르시면 되는데 저렴한 거는 뭐 만원 조금 넘는 이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부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조립하기도 불편하고 나중에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거나 교체를 할 때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2만원 이상의 2, 3만원대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나중에 제품을 교환하거나 교체할 때 내부 호환성 면에서 좀 더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최신 트렌드를 설명드리자면 요즘 PC들은 SSD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3.5인치 하드디스크를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제가 선택한 제품만 하더라도 3.5인치 하드의 경우에는 2개밖에 지원되지 않네요. 이런 저가 케이스 뿐만 아니라 5만원, 8만원, 9만원, 10만원이 넘어가는 케이스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SSD는 많이 장착할 수가 있는데 3.5인치 하드디스크는 2개밖에 장착되지 않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드디스크를 많이 장착할 거고 그리고 많은 하드디스크를 장착하더라도 조용하게 사용하고 싶다고 생각되신다면 프랙탈 디자인의 R5 케이스를 추천드립니다. 보시면은 프랙탈 디자인의 R5 케이스가 있는데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일단 디자인 자체도 상당히 매끈하게 빠져 있고 그리고 저소음 케이스라고 해서 내부에 방진 패드가 이런 식으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드를 장착하더라도 소음이 적고 CPU와 그래픽카드의 소음도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또한 하드는 8개까지 장착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진을 보관할 때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가격이 좀 단점이긴 한데 요즘 케이스 중에서 6개 이상의 하드를 장착할 수 있는 케이스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저는 이 제품을 일단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원을 공급해줄 파워 서플라이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까지 제가 세팅한 견적을 보면은 CPU 같은 경우에는 소비 전력이 65W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30W 밖에 되지 않습니다. 메인보드와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소비 전력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풀로드가 걸리더라도 소비 전력이 200W를 채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0W 파워에서는 쓸만한 파워를 찾기가 힘든데요. 파워 시장이 500W를 기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용량 파워 중에서 쓸만한 파워를 쓰려면 굉장히 비싼 파워를 쓰거나 혹은 굉장히 싸구려 파워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워는 500W 파워를 추천드립니다. 간혹 파워 용량이 올라가면은 소비 전력이 많이 생기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파워의 용량은 쓸 수 있는 최대 용량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소비 전력은 사용하는 부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부품만 동일하다면 500W 파워, 1000W 파워, 200W 파워를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소비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동일합니다. 물론 효율이라는 면에서 조금 더 차이가 날 수가 있지만 그 부분은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500W 파워 중에서 여러가지 파워가 있는데 저는 FSP 하이퍼K 500W 파워를 추천드리겠습니다. FSP 파워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회사이면서 그동안 탄탄한 신뢰를 쌓아온 회사이기 때문에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SP 하이퍼K 파워를 추천드립니다. 비교하면은 국내에 마이크로닉스나 잘만과 같은 회사가 있긴 하지만 가격이 2-3천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3천원 아끼려고 하다가 나중에 컴퓨터 자체로 고장낼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파워를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면 견적이 다 끝난 것 같은데요. 키보드와 마우스는 기존에 쓰시던 걸 그대로 쓰시면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자인이나 컨셉에 맞춰서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진 편집용 모니터는 이야기할 게 꽤 많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별도의 동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견적을 보면은 가격이 최저가 기준으로 12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거는 최저가라서 실제로 쇼핑몰에서 가격을 보면은 좀 더 비싸게 나올 겁니다. 이 부품 견적을 동네 PC방에서 조립하실 거면은 견적 인쇄를 눌러서 이걸 인쇄해서 가격을 흥정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구매하실 거면은 쇼핑몰별 견적 비교를 선택해서 여기에서 원하는 가격대에 맞춰서 다양한 업체가 있으니 원하는 가격대에 맞춰서 제품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나와에서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는 업체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공유된 업체를 쓰고 싶다 하신다면 그 밑에 보시면은 온라인 견적서 우수 판매점이라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신뢰있게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고, 특히 IT 엔조이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조립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기 때문에 좀 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샵을 선택해보면은 IT 엔조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신뢰성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125만원 내외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지만 이 업체 IT 엔조이 같은 경우에는 135만원, 10만원 정도 더 비싸게 가격을 받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어떤 업체를 선택할지는 예산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캐레인과 함께하는 사진 편집용 포토샵 라이트룸을 위한 컴퓨터 견적을 찾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